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 제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유언대원 신탁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신 건 아시죠? 예, 확실히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다. 아, 그렇죠. 혼밥. 네. 혼밥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혼밥 좋아하세요? 먹는 건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사람. 그래요. 우리 나이 든 사람도 혼밥 싫어요. 저도 혼밥 싫어요. 네.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과연 그러면 1인 가구인데 유언대원 신탁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시잖아요. 네. 요즘 우리 1인 가구가 총 가구 수의 34.5% 정도가 되고, 2050년도가 되면 한 4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제도도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케이스 한번 하는 거. 평생 독신으로 살고 있는 A가 있었는데 형제 자매는 있어요. 형제 자매는 당연히 배우자는 없겠죠. 그런데 형제 자매들하고는 왕래가 없어. 근데 막내 조카가 이 독신으로 있는 분한테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이분이 부동산가 아파트 5억짜리를 하나 갖고 계시는데 이 재산을 사후에 이 조카한테 주고 싶은 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유언대원 신탁으로 한다면 위탁자는 A가 되고 수탁자는 이제 친한 친구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사신탁에서 항상 문제는 이 수탁자 문제가 있는데 친한 친구한테 그렇죠. 하고 네. 수익자는 조카를 C라고 하면 조카 C한테 수익자 해갖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역시. 유류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형제자매가 지금 1순위잖아요. 네. 직계 비속 없고, 직계 전속도 이제 돌아가시 다 하고,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가 되는데, 형제자매의 유류분 침해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항상 유류분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팀장님한테. 조만간 없어질 것 같다. 이제 제가 이제 유류분제도 이건 제 생각이고 어떤 분들은 유류분제도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형제자매는 또 재산 형성에는 큰 게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되면서 축소되고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유류분 제도에 침해가 일어나는데 실상 유언대원 신탁을 쓰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수익자 이분이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더 어려운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한 건인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신탁 재산이 임대차 보증금만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보증. 네, 처음에 저는 좀 상담하기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저희가 유언대원 신탁을 방송을 하지만 네, 실제 유언대원 신탁은 민사신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왜 상사신탁에 금전이라든지 계좌라든지 그다음에 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상사신탁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위주로 유언대원 신탁을 많이 그렇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사신탁 부분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포인트가 아니니까 일단 빠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신탁 재산인 것은 맞아요. 이제 부동산의 뭐 지상권 이런 것도 되고 부동산 관련 권리도 유언대원 신탁을 할 수 있으니까 신탁 재산에 포함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좀 의문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인데 위탁자는 A 그대로 그다음 수탁자는 B 친구 수익자는 C인데 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 사항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한테도 알리는 거죠. 임대인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래갖고 죽으면 상속인이 우리 형제자매 계열이 있는데 이 재산을 상속인한테 주지 말고 신탁계약 우리가 유언대원 신탁계약을 할 텐데 이 수익자인 내 조카한테 줘라. 이렇게 신탁계약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그 특약 사항에다 넣어놓고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첨부해서 도장을 찍고 요 신탁 계약서도 이제 이 날짜 위 변조에 문제가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확정일자 뭐 등기소라든지 구청장에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금전 같은 것들을 금전 채권을 신탁할 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든요. 채권양도 통지를 해요. 그러니까 채권양도 통지도 곁들여야 될 것 같아요. 채권양도 통지. 그쪽.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위탁자가 임대인한테 이게 수탁되었다. 채권양도 통지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대차 보증금도 이런 식으로 신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요원대용 신탁의 한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활용해서 부동산이죠. 하는데 대부분.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신탁 계약서가 첨부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고무사님이 나누신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에도 계약 당시 확정일자 특약사항에 위탁자의 어떤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특수하게 계약 내용을 좀 추가로 기재해 놓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한테 이제 사망해 버리니까 이제 상속인을 찾을 텐데 이런 특약 사항에 보면 상속인에게 주지 말고 그 신탁 계약서에 있는 수익자인 조카에게 줘라고 이미 특약 사항에도 있고 그다음에 신탁 계약서도 첨부해 주고 그다음에 그 첨부하고 난 다음에 이 신탁 계약서 자체도 확정일자를 받고 그다음에 더한다면 이 요건은 꼭 구비할 것 같은데 채권양도 통지, 금전채권에 있는 채권양도 통지도 이제 임대인에게 해 놓는다면 완벽하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실질 케이스인 거예요. 이제 유탁자가 여자분이셨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미혼이 요즘 많으니까 결혼을 안 하셨는데 형제자매한테는 주기 싫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을 때는 또 부모님도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고 이 실질은 조카가 아니고 자기하고 실질에서는 조카는 아니고 다른 타인이에요. 타인에게 주고 싶다는 거. 결국은 그 직계 존비속이 아닌 타인. 그 조카도 아니고 이제 그 상속인 계열 말고 타인에게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상담이 왔는데 그때는 저희도 이제 부동산과 주식 이런 쪽만 생각하다가 즉답을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을 한번 찍으려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이혼대응 신탁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직계 존비속이 아닌 제3자 위탁자가 생각하는 그 수익자를 지정해서 채권양도 통지, 그다음 확정일자, 그다음에 특약사항 이렇게 요원대응 신탁의 계약서 이 4가지 요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때도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유료분. 그렇죠. 유료분 문제는 발생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